진보당 김지현이 간단치 않아요. 그 김지현 자체가 진보당 중에서 상당히 좀 알려진 축에 들고 진보당은 예전처럼 항상 다른 데 협상을 해서 그쪽이 단일화해서 내까지 이쪽 챙기는 게 그동안 진보당이 좀 해왔던 전략이었거든. 네. 진보당이 그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 미군 기지 반대 운동했던 단체들 있죠. 그다음에 농민 단체 있죠. 그래서 진보당을 지지하는 기반이 상당히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나는 글쎄요, 장고 끝에 악수둔 것 같은 느낌. 지금 10시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제 6.3 재보궐 이제 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출마를 선언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일단 자료는 배포됐고 실제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쉽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제로와 부패 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평택을로 출마 선언했는데 조 전 대표의 조 대표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어요? 확실히 라방이라 이게 좋구나. 실시간으로 10시에 그렇죠. 조국 대표의 바로, 바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라방 좋네요, 여러분. 답을 해야지. 나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그동안에 계속 장고를 했죠. 어디를 갈지. 사실은 근데 그 전에 어느 지역을 선택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이분이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복권 시켜준 분이에요. 그렇죠. 네. 이분이 22대 국회의원을 한 분이에요. 지금 국회의원 한 사람이라고. 그걸 사람들이 까먹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4년 총선거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법에서 유죄 확정 판결에서 국회 배지가 날아간 사람이야. 그리고 다시 사면복권도 또 나오는 거야. 이런 일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같은 그 국회의원 임기 내에 잘렸다가 다시 또 나오는 거 저는 찾아보면 없을 거라고 봐요. 그 비슷한 케이스가 김태우 전 아, 그렇지.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그렇게 윤석열이 무리하게 했다가 정권 패망의 길을 자초한 그렇죠. 거거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이분이 전략적으로 뭐 지역을 선택하는 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분은 22대 국회의원 됐다가 22대 국회 임기 내에 잘렸다가 22대 국회 다시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무모하고 반 도덕적이라고 봐야죠. 아니면 모렴치하다? 보통 그런 정도면 쉬죠. 쉬고 23대에 다시 뭘 해보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 나는 그리고 그 자기 배짱을 하려고 지금 제가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조국혁신당은 지역을 뛰는 후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비례만 좀 몇 명 이렇게 하고 그렇죠. 결국은 자기 지역구 선택한 것에 대한 민주당과의 협상용으로 지역을 뛰는 후보를 잘 안 만들고 있는 거야. 참 대단한 정당이죠, 조국혁신당 정당. 아니, 원래 합당하려고 했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합당이 무산되면서 결국은 지방선거하고 재보궐선거의 최대 목표가 조국의 원내. 그러니까 그게 거의 사당화된 거지, 그러니까. 원래 사당합니다. 사당입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는데요. 근데 그 지역을 이제 그 수도권이 4개잖아요. 계양하고 안산하고 평택하고 하남하고 이 4개 중에 지금 평택을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 3자 이상의 다자 대결 구도일 때는 한쪽 세력이 월등히 높아야 돼 지지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동탄에서 3자 대결로 뚫을 수 있었던 게 원래 민주당 지지가 65% 국힘 지지가 35% 정도였어요. 이 65대 35에서 민주당의 연성 지지자층을 끌고 왔고 그 다음에 어차피 보수는 안 되니까 하면서 국힘 후보를 10%대로 묶었고 그래서 40%를 넘어서 승리가 가능했는데 이 지금 평택을이 엄청난 다자구도입니다. 다자구도에서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다. 민주당 후보를 내면.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내겠지. 민주당 후보 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후보하고 국힘 후보가 굉장히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되면 마치 지난 총선 때 종로 선거처럼 되는 거예요. 종로에 그 당시 개혁신당의 금태섭 후보가 나와서 지명도도 있었잖아요. 아프다. 짠하다. 꽤 있었잖아요. 그걸 왜 끄집어내? 아니 근데 다음 주에 금태섭 나올 텐데. 내 얘기는 뭐냐면 그 양 세력이 세게 붙은 지역에 가면 삼지대 후보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지지를 얻기 힘들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당선을 생각했다면 조국 대표는 안산을 했어야 돼요. 안산이 절대적인 민주당 지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반을 가져와도 당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3자 구도여야 되는데 3자 구도 하려면은 이준석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항상 반박을 하지만 그때는 이준석의 힘보다 민주당의 자멸이었어요.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공용훈이 엄청난 그 논란이 생겨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도저히 찍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짜그라들면서 민주당의 일부 지지자들이 이제 이준석을 택하고 왜냐하면 반국민의힘이었으니까 그리고 보수 정당 후보가 처음부터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찌그러지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그러면 보수니까 이준석을 찍어준 거거든. 이제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게 뒤에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후보도 지금 그걸 노리고 가는 거야 사실은. 부산에 가서도 그런 이제 선거 구도를 짜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조국은 여기 평택 같은 경우 지금 다자구도잖아요. 그렇죠. 지금 진보당 나오지. 진보당의 이제 김재현 후보 그리고 황교안도 나오죠. 자유화혁신 대표. 그다음에 조국. 그리고 그다음에 민주당.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뭐 그렇지. 김용 전 부원장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있고. 그다음 우리 국민의힘 5명은 최소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원래 형 거기 좀 노리지 않았어요? 뭐 이제 접었다고 접었어요? 봐야지. 이제 당하고 상의를 해봐요. 아직도? 도대체 언제까지 고심? 돈 아껴서 우리 술방이나 하자고. 술은 뭐 이번에는 참고. 이번은 넘어가는 걸로. 근데 그 다자구도가 아마 조국 대표는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지금 계산했을 거야. 이게 하나는 그거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맞아, 지금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 상임대표가 와 있잖아요. 진보당이 뭘 요구하고 있냐 민주당한테 단일화를 요구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게 울산시장 후보가 진보당 후보가 세요. 세지. 그래서 울산에서 민주당하고 진보당이 단일화해야 단일화를 해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것을 이 울산시장을 단일화한 대가로 평택을 무공천. 단일화해 달라. 이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 그 성사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 대표가 이제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곳을 택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유이동. 3선을 지냈던 유이동 전 의원도 출마를 할 것 같은데 아직 경선 진행 중이긴 하지만 네. 근데 그렇게 붙었을 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저는 조국 대표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진보당 김재현이 간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김재현 자체가 진보당 중에서 상당히 좀 알려진 축에 들고 네, 의원단만 하셨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진보당은 예전처럼 항상 다른 데 협상을 해서 그쪽이 단일화하는 대가를 이쪽으로 챙기는 게 그동안 진보당이 좀 전략. 해왔던 전략이었거든. 네. 그걸 계속 노린다고 한다면 조국혁신당으로서는 평택을 택하면서도 민주당과의 막판 단일화까지를 생각을 하고 갈 텐데 그 가능성이 훨씬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조국이 쉽지 않은 지금 지역. 그러니까 진보당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진보당이 그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 있죠. 미군 기지 반대 운동했던 단체들이 있죠. 그다음에 농민 단체 있죠. 그래서 진보당을 지지하는 기반이 상당히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단일화 변수가 하나 있는 거고 나는 글쎄요 장고 끝에 악수 둔 것 같은 느낌 이미 좀 드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서 결국 민주당하고 쇼부라고 안 되지 승부를 봐서 결국은 자기로 단일화 해달라는 것을 아마 계속 타진할 거예요. 타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적 선언했고 조국혁신당의 13번째 의원이 돼서 민주당 의원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지금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자구도긴 한데 민주당에서 누구를 이제 공천을 할지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안개속이거든요. 거기가 민주당이 인물이 약해요. 맞아요. 아마 그걸 좀 염두에 뒀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일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인데 김용은 과연 공천을 사실은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저는 제가 유죄 판결 받고 이거 뭐 2심 저기 처음 라이브니까 뭐 말씀드리지만 단언컨대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희 대표가 김용 못 줘요. 아무리 지금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고 우리 야당이 개판이라도 그건 좀 해도 너무한 거죠. 저는 그래서 김용은 자가 발전하는 겁니다. 김용이 사람이 배려버렸어.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가 발전을 몰라. 그러니까 저는 김용은 못 줄 거라고 보고 그럼 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거기서 움직이는 사람이나 거론된 사람이 굉장히 약체야. 그러니까 아마 조국은 아까 말한 국민의힘 제로 뭐 이런 걸로 자기가 반 국민의힘의 그 선봉장 그렇죠. 내지는 상징성으로 이제 자리매김해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진보당 문제가 제일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민주당과 연대는 아니 근데 안 될까요? 김용이 신박한 논리를 내세울 거예요. 어떤 거?
아니 조국도 2심까지 유죄했고 대법원 판결 전에 국회의원을 선고자지, 했다. 선고자죠. 네. 조국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평택 의뢰 김용이 나오게 되면 그 논쟁도 굉장히 재밌는 화제거리가 될 거예요. 같은 놈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그렇죠. 그럼 조국이 그러지. 나는 국회의원 돼가지고 사면복권 받았어. 그래서 다시 하는 거잖아. 근데 조국은 비례잖아. 그렇죠. 네. 여기는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지역구면은 김용이 되잖아. 그러면 바로 대법 유죄 판결 나면 배지가 내려와서 다시 선거를 해야 돼. 아니, 좀 뭐 다르지.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하고 조작 기소로 판결할 건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 지역에서 이제 공천하고 전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네. 밝히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대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래도 하겠죠? 아니 말은 막판 연대는 되면? 없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선거라는 것은 막 흘러가는 데를 가보면 민심의 흐름이 지금 정리가 되면 민주당도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마무리 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와 통합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양당 있죠. 사무총장하고 전략기획위원장이 2대2로 구성은 돼 있는데 최근에 사무총장끼리 오찬을 겸해서 한번 회동을 했대요. 회동을 해서 뭐 깊숙한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안 했던 것 같고 15일이면 내일인가요? 내일 아마 그 연대와 그 추진위원회 네. 회동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이제 그 회동 전에 조국 대표의 출마지를 가지고 그걸 협상 카드로 쓰지는 않겠다라는 취지로 먼저 이제 발표를 한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결국 그걸 협상 카드로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막판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